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예고적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우수 무우사를 답사하고 제갈량의 업적을 찬미하고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두부가 무우사를 방문하고 지은 작품으로 촉상, 고백행, 팔진도 등 여러 편의 명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예고적 5번째 작품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려면 무우사를 한번 방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성도 시내에 있는 무우사를 6번 정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우사 전경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우사에 도착해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문은 이 앞부분인데 지금 잘려 있습니다. 대문의 현판에는 한소열묘라고 써 있습니다. 유비의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죽자 한 달 후에 이곳으로 운구해서 안장하고 해릉을 조성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해릉은 유비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소열묘로 유비의 사당을 짓고 여기서 매년 제사 지내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갈량이 사망하자 시신은 정군산에 묻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당을 짓고 무우사라고 명칭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무우사가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유비의 사당과 무우사의 내부 모습은 사진을 통해서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문을 들어갈 때 써있는 한소열묘라는 현판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무덤은 유비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 됩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양쪽으로 비석들이 나열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유비의 사당 입구가 되는데 업소고광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안에 유비의 초상이 있습니다. 사당을 지나 약간 내려가게 되면 무우사를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무우사의 문을 지나 들어가면 사당을 만나게 되고 오늘 공부한 명수우주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제갈량의 초상을 정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련을 보겠습니다. 제갈대명 수우주하고 종신유상 숙청고라. 제갈대명, 제갈량. 오늘 답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명은 위대한 이름, 명성. 수는 드리워지다, 전해온다. 우주는 천하고금에. 제갈량의 위대한 명성은 천하고금에 전해오고 있는데 상구의 수우주가 학구의 숙청고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종신유상, 종신은 명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신하, 유상은 남겨진 초상, 사당 안에 걸려있는 제갈량의 초상을 의미합니다. 숙은 숙연해진다, 청고는 맑고 고상한 인품, 종신에 남겨진 초상을 보니 맑고 고상한 인품에 절로 숙연해지는구나. 수련은 작자가 사당에 들어가서 초상을 바라보면서 숙모의 정을 기탁합니다. 수우주와 숙청고가 전체 시상을 제기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에 오게 되면 수우주와 숙청고의 시상을 이어받아서 제갈량의 뛰어난 업적과 인품에 대한 의론을 전개합니다. 삼분할거 우주책이니 만고 운소 이루모라. 둘째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삼분할거 선화를 위초고 3등분해서 차지한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촉당을 차지해서 천하를 3분 정립하라고 건의합니다. 우는 원래 굴곡 구부리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곱긴하게 하다, 고심하다 정도의 의미로 봅니다. 주책은 계책 모량, 천하를 3등분하는 계책을 곡진하게 건의했으니 우주책이 이름으로 시상이 학구에 이어집니다. 만고, 운소, 만고는 만고에 걸쳐 운소는 구름 낀 하늘인데 높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일우모, 우모는 깃털인데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큰 새를 비유합니다. 만고에 걸쳐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큰 새와 같도다. 우주책은 제갈량의 뛰어난 업적을 찬미한 것이고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큰 새는 세상에 비할 데 없는 높은 기상과 품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게 되면 그의 뛰어난 업적과 드높은 인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합니다. 백중지간 견이리하고 지휘약정 실소조라. 백중지간 실력이 비슷해서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 견은 만나다. 이연은 이윤과 여상입니다. 이윤은 탕왕을 보좌해 은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이고 여상은 문왕과 무왕을 보좌한 개국공신입니다. 직역하면 백중지간으로 이윤과 여상을 만날 수 있다. 좀 의역하면 제갈량의 업적은 이윤과
여상에 비견할 정도로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다. 탁구를 보면 지휘, 약정, 지휘는 국사를 지시해서 일을 처리한다. 약정은 훌륭하고 침착하다. 실은 따라오지 못한다. 호조는 소화와 조참입니다.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입니다. 제갈량이 국사를 지시하고 처리하는 것이 훌륭하고 침착해서 소허와 조참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이다. 견자와 실자의 의미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주책과 이루음의 시상을 이어받아서 구체적으로 제갈량의 업적과 인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보겠습니다. 운이 한조 종남복하고 지결신섬 군무로라. 운이는 운수나 기운이 옮겨가다 쇠하다. 한조는 한나라 왕조의 기운 끝내 회복하지 못한다. 한나라 왕조의 기운이 쇠하여져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유비가 오나라를 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병으로 죽게 되고 후주 유선이 대를 이었습니다. 그럼 매우 무능한 군주였으므로 한나라의 기운은 쇠하고 만 것입니다. 지결, 신섬, 지결은 의지가 결연하다. 신섬은 몸이 죽다, 순국하다. 군무로, 군무의 노고로 인해서 의지가 결연했지만 군무의 노고로 인해서 몸은 죽고 말았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오장원에서 대치하다가 병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춘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합니다. 사마이가 제갈량의 사신에게 숙식과 업무 사항을 잠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자가 제갈공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을 잡니다. 20개 이상의 처벌을 모두 친히 처리하는데 먹는 것은 몇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제갈량이 곧 죽겠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미련은 지결 신성으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제갈량이 우국충정을 찬미하면서 한편으로 중원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두보와 함께 무사를 방문한 것으로 가정하에 두보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사 입구에 서서 사당을 바라보면서 명수우주의 제갈량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그의 명성이 천하와 고금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무사 안쪽으로 들어가서 종신의 초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맑고 고상한 인품에 절로 숙연해집니다. 초상 앞에 서서 자신의 처지와 어지러운 조정을 생각하니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신의 존재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3분 정립에 큰 계책을 내어놓았고 그의 인품은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한 마리의 큰 새와 같다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연에 오면 제갈량의 업적과 인품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견자와 실자입니다. 견은 견줄만 하다, 실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이다. 이운과 여상과 같은 책사도 소하와 조창과 같은 장군들도 제갈량에 비하면 잽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미련은 제갈량의 미완의 뜻을 추모합니다. 한나라의 기운이 이미 쇠하였으니 무회의 잘못만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그의 의지는 결연했으나 군무의 과로로 인해서 순국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재능이 뛰어남을 찬미하고 나서 그의 뜻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더라고 평가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작품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갈량의 위대한 명성은 천하고금에 전해오는데 명신의 초상을 보니 맑고 고상한 인품에 절로 숙연해지네. 천하를 삼등분하는 계책을 폭진하게 건의했으니 만고에 걸쳐 한 높이 날아가는 한 마리의 큰 새와 같다. 그대의 업적은 이운과 여상에 비관할 정도로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고 국사를 처리함이 훌륭하고 침착한 것은 소와 참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이네. 한나라 왕조의 기운이 쇠하여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의지가 결연하였으나 국무에 지쳐 결국 순직하고 말았네.